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는 지금보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사업,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말투, 부자의 성공 법칙, 부자가 되는 확언을 하는데 부자 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꼭 기필코 해내겠다는 확신,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렇게 부정적 의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부정적 의식을 긍정적 의식으로 변화시켜주는 책이라고 자신있게 소개드립니다. 잠재의식의 변화, 즉 믿는 게 곧 현실이 된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은 무엇이고 긍정함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잠재의식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잠재의식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의 저자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두려움에서 헤어나게 하며 가난, 실패, 불행, 결핍, 좌절이라는 족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 상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들로 변화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만 달리하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조셉 머피는 또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이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결과다. 잠재의식은 씨앗이고 우리의 몸은 토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즉, 몸이라는 땅에 좋은 씨앗, 잠재의식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인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되새기며 나는 어떤가 하고요. 내가 뭐 되겠어? 야,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까지도 물들이고 있구나 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투덜대는 사람으로 각인되다 보니 본인이 잘했던 일들의 평가조차도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의 변화, 잠재의식의 씨앗을 제대로 내 몸속에 심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 내 잠재의식을 변화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 첫째, 잠재의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풍요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에 살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에 반응하고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든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한한 에너지, 나 자신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즉, 긍정적인 생각, 마음, 확신, 믿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잠재의식은 우리 몸에 명령합니다. 잠재의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닛은 재능 있는 젊은 가수로 어느 날 오페라 오디션에 참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에 오디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절실했지만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3번이나 오디션을 봤지만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탓에 오디션을 보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죠. 노래할 때 내 목소리는 끔찍해. 그 역할을 결코 따내지 못할 거야. 심사위원들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제닛은 부정적인 자기암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닛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시작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내 마음은 평온해. 내 목소리는 아름답고 나는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됐어. 이렇게 낮에 3번, 잠들기 전 1번씩 자기암시를 하고 일주일 뒤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긍정적인 자기암시 때문인지 오디션 무대에 올라 두렵지도 않고 자신감을 갖고 멋진 노래와 무대를 선보입니다. 당당히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두렵거나 힘들 때마다 긍정암시를 잠재의식에 명령해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둘째, 간단한 긍정암시만 반복해라.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를 걸고 싶은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그런 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긍정암시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조화와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은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암시를 메모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 말하거나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이 시간도 없고 번거롭다면 하루에 1번에서 2번 잠들기 전이나 자고 일어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읽어보는 겁니다. 바로 현재의 의식이 활발하기 전, 자고 일어나서 하거나 그리고 잠재의식이 왕성하기 전,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2번 자신의 목표를 메모하고 읽기만 하세요. 꼭 소리내어 읽지 않더라도 눈으로라도 읽고 암시를 실천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호주에 의사가 되는 꿈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돈도 부족하여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하는 알바를 합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긍정암시를 하며 상상했던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라고요. 젊은이는 매일 똑같이 진료실에서 걸려있던 의사면허증을 먼지를 털고 닦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의사면허증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신의 보조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줍니다. 젊은이는 보조로 고용되었고 의사는 그런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을 받아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그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긍정적 자기암시를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진료실 청소를 꿋꿋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의사는 젊은이를 돕고 싶었던 것이죠. 긍정적 자기암시는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신념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긍정적 자기암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암시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매일 긍정암시 학원 100번씩 쓰는데도 난 안 되던데 사이비 종교 같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긍정암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암시에 주의할 점 3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첫째, 거짓말로 하지 않기.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처럼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보내는 암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 긍정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데 거짓말을 자기 자신한테 잠재의식에게 암시를 하니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믿겠어요?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두려움을 없애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낀다. 가계 매출이 늘지 않아요.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생겨 잠을 잘 수 없었던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집을 살 때 대출금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으로 해결되지 않죠. 더 싼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돈을 싸게 빌리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긍정함수를 계속 주면 수많은 현실적인 대안, 아이디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일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유레카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잘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조차 없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셋째, 질투하지 마라.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이처럼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가 아파트 샀는데 몇 억 올랐다더라. 누군 또 승진했어. 누구 애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이렇게 질투와 시기만 하고 난 왜 이러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우리는 또다시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나만 왜 이래라는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탓만 하고 내 자신을 부정의 울타리에 또다시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과정, 끈기와 노력은 보지 않고 나보다 좋은 결과만 냈어라는 생각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남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암시를 내 잠재의식에 주입시켜야 합니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다시 원위치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더 잘되라고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이 변화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내 자신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잠재의식은 우리 몸에 명령합니다. 잠재의식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명령한 대로만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간단한 긍정암시만 반복해라.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를 걸고 싶은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그런 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긍정암시에 주의할 점 3가지. 거짓말로 하지 않기.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데 거짓말로 자기 자신한테 잠재의식에게 암시를 하니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마라.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다시 원위치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더 잘되라고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이 변화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내 자신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은 이외에도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가족과 사랑하는 법, 병을 치료하는 법 등 무수히 많은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핵심은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두려움을 없애며 남을 질투, 비난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로 인해 믿음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슬픈데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왜 어떤 사람은 늘상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하고 불행할까? 왜 어떤 사람은 일을 놀랍도록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몸만 고되고 실질적인 성취는 없을까? 이런 질문의 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답을 찾는 조금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